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뱃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객선 운항 중단 12일 만에 대체할 선박이 투입됐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수차례 반복돼 온 결항에 더 이상 선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연안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한동안 닫혀있던 거문도 매표 창구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챙긴 승객들이 서둘러 배에 탑승합니다. 여수 거문 항로의 대체 선박인 웨스트 그리노입니다. 운항 중단 12일 만에 투입됐는데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섬 주민들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단독 선사가 최장기 운항을 멈춘 건 주민들을 우롱한 행위라며 선사 면허를 취소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년째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선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무릎까지 꿇으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주민의 이동권을 가지고 어느 한 선사에 주민들이 놀아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선사에 21세기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관리감독기관인 여수해수청의 책임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더딘 신규 선사 모집과 휴항에 따른 부실한 대책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섬은 우리 주민들이 지키는 국토방위군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소홀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교통편의는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수해수청은 면허 취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여수 거문 항로 사업자 공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섬 주민들의 교통권이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로관리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여객선사는 운항 결손액을 보전받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포기하고 여수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것으로 운항 시간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민선 8기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이 대형 쇼핑시설과 창고형 마트 유치를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여수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람회장 사후 활용 설문조사에서도 대형 쇼핑몰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 시민 1,1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연간 박람회장 방문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1회에서 2회가 51%를 차지했고 3에서 5회 25%, 10회 초과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람회장을 찾은 목적은 식당이나 결혼식장 같은 상업시설 방문이 가장 많았고 운동이나 산책 등의 여가 활동, 비고쇼 같은 공연 행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람회장 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8%가 면세점이나 아울렛, 백화점 등을 갖춘 대형 상업시설 지구를 꼽았고 시민 친화, 친수 공간이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람회장이 넓기 때문에 브랜드 매장들이 들어오면은 여수 시민으로서는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광양이나 저 진주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아울렛 이런 거 생기면은 뭐 타지방 안 가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돼야 할 사업도 복합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 유치가 4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국제규모의 컨벤션 센터 건립은 6%에 그쳤습니다. 여수시는 항만공사의 요청에 따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공사 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 연말까지 자체 용역을 통해 박람회장의 개발 방향과 필요한 시설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이러이런 사업이 제안되었다고 이제 넣을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편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가운데 해수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0억 원이 기재부 검토 단계에서 삭감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게 지역 정치권의 숙제로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 중림 1지구 개발 이익금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무경 전남도 의원은 최근 전남도 의회 도정 질문에서 중림 1지구 분양가를 현재 시세로 추정한 결과 4,801억 원의 개발 이익금이 예상된다며 이를 시민 복지 등에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수 소라면 주민들도 전남도 의회 앞에서 개발공사 이익금 환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수 중림 1지구에는 14,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인 태양광 관련 해남군 계획 조례를 두고 의회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15년이 넘은 낡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패널 교체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준공된 해남군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해남군에는 현재 1,90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됐고 고리원전 한 기 규모인 0.66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4,685제곱미터의 야산에 195kW 규모로 설치됐지만 17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낡아 발전 효율은 저조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은 저희들도 보면은 아주 이게 지금 낡아가 노화돼 가지고요. 다시 하든지 폐쇄하든지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낡은 태양광 패널 교체가 시급해지면서 사업자들은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같은 면적 이내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당시 발전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 이른바 기존 시설의 패널 교체가 개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산업부의 입장은 애매하고 국토부는 신규 시설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걸로 알고 혹시 의회에서 이제 우리 해남군 의견을 물은다 하면은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해남 지역은 지난 2017년 4월 7일 이후 이격거리 등 제한을 강화해 이전 태양광 발전소의 95%는 거리 제한에 걸린 상태입니다. 기존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른바 소급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미루면서 근 1년 동안 이 문제가 교착 상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해남군 의회는 주민조례 특위를 구성해 심의하면서 태양광 집적화 단지 등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해남군에 요청했습니다. 신규 사업자들과 이런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많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협의가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 발의 조례의 운명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좌우할 전망입니다. 올 연말까지 해남군 의회가 심의 의결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올해 초부터 갈등을 빚어왔던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특전사 동지회 초청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던 공법단체도 참석했는데 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공론회 장이었지만 서로 간의 간극만 재확인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왔던 5월 단체와 시민단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7월 9명의 시의원들로 구성된 5.18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5.18 특위는 5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법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거대 아젠다를 발굴해서 우리가 미래의 5월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5월 문제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정 단체들로 한정짓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5.18 행사위를 자진 탈퇴했던 일부 공법단체의 회장들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시민들의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공법단체는 과도한 당사자 주의를 앞세워 현 세대를 5월 담론에서 배제했고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역사회의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우리가 이 큰 행사를 정말 전국적인 행사를 주관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아심이 가고요. 하지만 갈등의 폭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은 오직 진상 규명을 위해 화합 행사를 추진했다며 이들은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발언하자 시민들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본인들도 평생 트라우마는 트라우마, 광주에서 그 잘못된 행동, 부당한 명령에서 어쩔 수 없는 이것을 속마음으로 털어놓고 싶은데 아무도 받아주는 대토론회에 공법단체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한편 5.18 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최종 결정되는 순천대 글로컬대학 30본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글로컬대학 30 연관사업 보고회에서 그린 스마트팜과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등 순천시의 3대 특화 분야와 관련해 순천대가 공동 추진할 사업 구상을 밝히고 본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글로컬대학 30 사업 예비 지정돼 다음 달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비수도권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달 11일 개막하는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포스터는 남도 에브리싱이란 슬로건과 영화의 정원을 거닐다라는 컨셉이 더해져 지역 명소인 순천 웃장과 순천만 습지를 배경으로 남도 특유의 문화와 자연, 여기에 일상과 피일상의 틈에서 피어난 영화와의 마법 같은 만남을 표현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측은 남도 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는 시즌을 거듭하며 남도 각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영화와 엮어내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